네, 오늘 건강 매거진 2부의 주제는요, 발과 발목의 건강입니다. 26개의 뼈에 인대, 신경, 관절이 연결되어 있는 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가장 끝 부분에 위치한 신체 기관이지만요, 그 역할과 영향력이 아주 커서 제2의 심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몸무게를 지탱하는 몸의 핵심인 발 건강, 이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혁재 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통계에 따르면요, 50대 이후 인구의 70% 이상이 발과 관련된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발의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뜻일 텐데요. 대표적인 발 질환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저희 가장 흔한 질환들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네. 가장 흔한 것은 우리가 실수로 살짝 접질 때가 꽤 많을 겁니다. 아마 여기 시청자분들께서도 한 10명 중에 9명 이상은 한 번씩은 접질러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네. 가장 흔한 것이 이제 발목의 인대 손상입니다. 인대는 늘어나는 조직이 아닌데 이게 삐끗하면서 자꾸 반복적인 손상을 하다 보면 인대가 반복적으로 손상돼서 후유증을 호소하게 되죠. 그래서 그 네. 밖에도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늘어나고 오래 서 있다 보면 아침에 주로 딱 디딜 때 통증이 오는 발 뒤꿈치 쪽에 나타나는 족저근막염이 있고요. 아, 그 밖에도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엄지발가락이 자꾸 두 번째 발가락으로 치우쳐지는 무지 외반증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맞아요. 미인 여성분들이 하이힐 많이 신고 나서 뒤늦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또 무지 외반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그 밖에 이런 연골 손상이나 이제 인대 손상을 반복적으로 앓다 보면 나이가 들어서 요즘엔 점점 젊어져서 50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발목에 연골 손상으로 인해서 관절염으로 고생하게 되고 네. 인대와 연골 손상이 동반되면 결과적으로 발목에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생각보다 발과 발목에 올 수 있는 질환들이 아주 다양함을 저희가 살펴볼 네, 수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발 신고 가다가 삐끗하는 거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정말 맞습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예. 네. 그런 것들도 오늘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 발목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발목 질환들이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요즘 같은 이제 여름철에 휴가를 가거나 이제 평소에 이제 일을 하시느라고 바쁘다가 이제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휴가철에 갑자기 뛰면서 이제 열심히 뛰다 보면 가끔씩 이제 휴가철에 발목을 많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외상성으로 해서 안 하던 스포츠나 이런 또 평소에도 스포츠를 좋아하시던 분들이 또 이게 삐끗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네. 밖에도 무지해반증과 통풍, 류마티스 질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먹는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서구화되면서 통풍도 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 네. 40대나 50대 환자들한테 많이 나타나고 그 밖에도 무죄만증도 상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다 보니까 이 병에 대한 질병도 꽤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합병증으로 또 이제 손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가장 흔한 거는 이제 노화죠. 이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네. 우리가 이제 그 노화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 연골이 닳아서 이제 이런 걸로 해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발목이 질환을 발생하는 원인들까지 저희가 쭉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적인 발과 발목 질환들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텐데요. 일단 발목 인대 손상, 뭐 가장 흔하게 이제 발목을 삐끗한 경우에 발생하는 네,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인대를 끊어졌다, 인대가 늘어났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발목이 인대가 늘어나는 경우는 사실상은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얘기고요. 네. 사실상 발목 인대가 늘어났다는 게 아니라 인대가 부분 파열이냐 완전 파열이냐 그게 정확한 아, 말이겠죠. 찢어졌다는 거네요. 네, 인대는 네. 근육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발목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주로 하게 되는 이제 발목 인대의 손상 기전은 우리가 발목에서 주로 가장 중요한 인대가 바깥쪽 복사뼈에 있는 이 복숭아뼈 앞쪽, 뒤쪽, 아래쪽으로 해서 정거비인대, 후거비인대, 종비인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게 이 앞쪽에 있는 정거비인대입니다. 우리가 어, 하이를 신거나 짧은 단화를 신고 나서 그 단화를 신고 나서 삐끗하게 되면 이 정거비 인대가 끊어지면서 만성적인 불안정성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네. 발목이 심하게 비틀리거나 접질렸을 때 하필이면 또 계단을 내려갈 때 잘못해서 체중이 순간 팍 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체중을 잘못 디디면서 살짝 찢어질 수 있던 발목 인대가 완전히 끊어져서 발목을 접질렀다, 삐었다고 하는데 이런 기전으로 해서 인대가 손상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뿐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이제 아주 흔하게 우리가 발목을 삐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통증도 상당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한참 부었다가 나아지는 네. 경우 있더라고요. 근데 병원 안 갔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네, 맞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인대 손상을 입고 나면
통증이 이 정도는 뭐 좀 하루 이틀이면 좋아지겠지. 그리고 또 맞아요. 이제 한의원 가서 대부분 네. 병원을 안 오시고 또 의원을 안 오시고 대부분 한의원을 가서 침 맞을 생각만 하십니다. 그게 가장 답답한 일인데 왜냐하면 처음에 손상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추후의 후유증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집에서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을 10명 중에 7, 8명은 이제 뭐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쉬고 나면 좋아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자주 반복하거나 그거를 병을 키우게 되면 인대는 한 번 손상된 인대가 조금씩 더 찢어지기 시작하면 만성적인 불안정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네. 절대 그걸 키우면 안 됩니다. 발목 인대를 그래서 집에서 딱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한번 병원을 좀 가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발목 관절이 오래 걷거나 이게 많이 걷고 나면은 부종, 다리가 좀 붓는 느낌, 뻑뻑한 느낌 그런 것들이 항상 이제 주로 이제 낮에 활동하고 나서 집에 오면은 다리가 붓는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밖에도 이제 걸을 때 통증이나 디딜 때 좀 압통이 온다, 찌릿하거나 시큰거린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인대 손상뿐만 아니라 인대 손상 후에 나타나는 연골에 금이 가거나 찢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있을 때는 방치하면 안 되고요. 절대 빨리 오셔서 초기에 잘 치료해야 병을 키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다치는 순간 인대가 완전히 끊어진 뚝 하는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끊어질 때 이제 다치면서 어떻게 다쳤는지 모르고 오시는 분이 많은데 네. 잘 듣고 오신 분들은 뚝 소리가 났어요라고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완전히 인대가 끊어진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절대 집에서 그냥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도 심하게 삐끗했을 때 이 붓기가 상당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냥 또 견딜만 해서 병원에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발목 인대 손상이 됐을 때 병원에 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어떤 후유증이 또 올 수가 있을까요? 네. 대부분 이제 그 발목 인대 손상을 방치하게 되면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분 중에 한 분이 환자분 한 분 중에서 나중에 뒤늦게 오셔서 옛날에는 이런 경험이 이런 의료 기술이나 이런 치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발목 아프면 참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중에 나이가 들어서 옛날엔 이런 일이 없었지만 이제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시큰거리고 너무 아파서 뒤늦게 왔더니 발목은 너무 통증이 심할 때 오시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인대 손상을 방치하게 되면 보행시 통증이 발생하고 발목에 불안정성이 생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발목이 한번 이게 인대가 늘어나게 되면 계속적인 불안정성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주 반복하게 되면 발목은 이 말한장 모양의 뼈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 인대가 늘어나게 되면 한쪽의 연골이 치중해서 그쪽에 체중이 부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안쪽에 치중이 부하되면 발목의 연골이 이제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초기에 젊었을 때 20, 30대 때 발목 연자를 그냥 방치했다가 40대나 50대 돼서 이제 시큰거린다고 하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발목의 연골 손상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주로 네. 발목에서 소리가 나고 시큰거리고 눌렀을 때 심한 압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방치해서 60대, 70대까지 참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맨 오른쪽 사진처럼 뼈와 사이에 왼쪽 사진은 뼈와 사이에 관절 간격이 있지만 오른쪽 사진을 보면 뼈와 뼈가 완전히 딱 붙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제 고칠 수 없는 만성적인 질환으로 계속 나이 들어서까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초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갑자기 후회가 밀려오네요.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2차적인 질환으로까지 진행이 될 수 있는 발목 인대 손상 살펴봤고요. 병원에 가게 되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제 발목을 접지르고 나면 의원을 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검사가 엑스레이일 겁니다. 근데 네. 대부분 이제 접지르는 경우에는 뼈가 다치는 경우는 드물고요. 이제 인대가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의사들이 대부분 초음파 검사 정도는 최소한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검사 목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의사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인대가 손상된 정도가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냐에 따라서 우리가 초기의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인대는 늘어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왼쪽의 사진처럼 정상은 이렇게 하얀 단단한 인대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초기에 살짝 1도 정도의 염자일 경우에는 구멍이 뻥뻥 나서 약간 느슨해지는 느낌이 들고요. 이 정도는 보통 한 1, 2주 정도만 잘 보호하고 약물 치료하고 물리치료만 해도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초음파에 봤을 때 2도나 3도 정도로 해서 한 50% 이상 아니면 7, 80%로 완전히 거의 끊어지다시피 그런 경우의 염자인데 이 증상이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느꼈을 때는 똑같은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본인이 아픈 정도는 똑같은데
이 검사를 통해서 이 손상된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 보호를 얼마나 잘하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거를 정확하게 진단을 안 하고 그냥 동네에서 침만 맞고 네.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라고 하다가 뒤늦게 오시면 이미 3도 염좌에서 이렇게 손상된 상태에서는 그 초기 치료를 놓치게 되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끊어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술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초기에 오셔서 치료를 받고 주사나 약물 치료로 잘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도나 3도 염좌인 경우에는 이제 그냥 방치하시면 정말 안 될 것 같고요. 네. 빨리 병원에 찾아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경우 이제 비절개 내시경 인대 봉합술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절개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예, 그 조금 덜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환자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네. 이게 통증이 훨씬 덜하고요. 네. 우리나라 의사들이 참 기술이 정말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요즘 추세는 뭐냐면 예전에는 인대가 끊어졌을 때 수술하자. 수술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크게 째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인대도 우리가 째서 연결해서 이제 크게 열고 보고 의사들이 해서 째서 했기 때문에 상처가 어쩔 수 없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쁜 발목에 이게 상처가 생기게 되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맞아요. 이 젊은 여성들한테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1박 2일이나 2박 3일 만에 간단하게 내시경으로 해서 상처가 한 5에서 3mm에서 한 5mm 정도의 아주 작은 상처 두세 개를 통해서 내시경을 통해서 요새는 인대를 봉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도 적고 피부의 손상 외상도 없고 흉터도 없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다는 또 가장 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추세는 자꾸 의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내시경으로 해서 인대를 봉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방치하고 또 수술한다고 해도 이 수술이 거의 이제는 시술과 같은 간단한 시술이기 때문에 네. 인대 봉합술은 이제는 걱정 안 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인대가 좀 끊어진 경우에도 기존의 방법으로 많이 절개하고 수술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 네. 일단 겁내지 마시고 발목을 삐끗하시면 조금 상태를 보시고 병원에 빨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시경 인대 봉합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정리해 볼까요? 자, 내시경 인대로 한다고 보면 요즘엔 내시경도 모든 부위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대가 끊어졌든 간에 그쪽으로 접근해가지고 인대가 봉합이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모든 인대 손상을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가 있고요. 비절개, 아까도 얘기했지만 3에서 5mm 아주 작은 상처로 손상을 치료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과 똑같은 결과를 보이면서도 동일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 때문에 이전과 같이 좀 부담을 갖지 않으시고 인대가 끊어졌다 하더라도 병을 방치하지 말고 전문 병원을 오시면은 더 빠른 케어를 얻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인대가 손상이 됐을 때, 파열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내시경 인대 봉합술에 대한 설명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반갑습니다. 네네. 예. 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8요. 네, 예. 68세시고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내 발목이요. 네. 발목 복숭아 뒤에, 네. 복상치 뒤에, 네. 온폭 뒤한데 고개가 아파가지고 괴로워서 네. 서울대에 가가지고 사진 네. 찍어도요. 네. 이거 가죽갈병이라 하고, 네. 가죽갈병, 가져갈 병이다. 예. 예.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예. 지금 포기하고 한 상태인데, 네. 이 방송을 보고 이제 전화 드리는 거래요. 아버님 증상이 주로 어떨 때 계단을 내려갈 때 아프신가요? 아니면 뭐 까치발 할 때 아프세요? 혹시 주로? 누구 잘 때 딱 한쪽으로 네. 한쪽으로 돌아 눕거나 그쪽으로 베고 자면은 그쪽이 통증이 오나요? 이 발목이요 발이 자빠지면 피곤해가지고 뭐 잠을 못 자요. 예.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많이 아프시다는 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이제 가지고 가야 될 병이다. 이런 얘기는 아마도 퇴행성 관절염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 잘 때 많이 아프다는 거는 그만큼 염증이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연골 손상이 심하고 관절 자체가 망가지면 염증이 아주 심해집니다. 근데 염증이 이제 급격하게 많이 악화될 때는 밤에 잘 때도 아플 정도로 수시가 아파서 자다가 깨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물론 만성질환이기도 하고 치료하는 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치료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기하고 그냥 지내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뭐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나 아니면 그 밖에도 다른 치료를 통해서 뭔가 치료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발적으로 해서 이게 불치병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족구 전문의란 전문 병원을 통해서 한번 치료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아버님. 지금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전문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 받아보시고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치료 계획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을 잘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은 좀 네, 어려운 맞습니다. 점 양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시경인대 봉합술의 특징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양혁재 원장과 함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신체 부위, 발과 발목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치료 사례 있으시면 하나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대 봉합술 치료 사례 네. 하나 만나볼게요. 이분 같은 예. 경우는 50대 후반의 남자분이셨는데 인대가 갑자기 이제 배드민턴이나 운동을 엄청 좋아하셨던 아주머니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운동을 하면서 갑자기 잘못 삐끗하면서 이게 삐었는데 그때 치료를 좀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네. 초기에 그냥 침 맞고 안정치하고 좀 그러면 좋아지겠거니 하는데 이게 2개월, 3개월 지나도 좋아지지는 않고 나은 듯 했다가 또 쓰면 아프고 나은 듯 했다가 또 쓰면 아프고 이제는 점점 좀 이게 걷기만 해도 점점 붓고 통증이 와서 항상 발목이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잘 때도 이게 아프고 불편하다고 하셔서 그래서 내원하셔서 정밀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그 왼쪽 사진처럼 원래는 좀 이게 하얗게 부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옆쪽에 인대가 연결돼서 진한 검은색으로 와서 붙는 인대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인대가 이게 끊어지면서 아예 증상이 없었던 인대가 아예 끊어져 있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대 봉합 수술을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인대 봉합 수술을 시행한 후에 이제 인대가 어느 정도 생성이 돼서 아직 수술하고 나서 바로 찍었기 때문에 부종이 아직 좀 있지만 인대를 내시경을 해서 봉합해서 부종이 또 그렇게 심하지도 않으시고 회복이 아주 빨랐던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하나 더 살펴볼게요. 예, 그래서 또 그 밖에도 이제 엑스레이상으로 봤을 때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인대가 인대만 다친 것이 아니라 박리성 골 연골염이라고 해서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연골과 뼈가 같이 떨어져 나가는 질환입니다. 이게 인대가 끊어지면서 또 연골까지 이제 벗겨지다 보니까 걸을 때마다 통증이 오고 시큰시큰거리고 어느 순간 잘못 걷다 보면 아주 자지러지게 아픈 건데 이게 항상 아픈 게 아니다 보니까 참고 참다가 오셨던 이분은 이제 비교적 30대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사진을 보시게 되면 그 왼쪽 끝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뼈가 약간은 떨어져 나가서 연골이 이렇게 살짝 벗겨진 부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목을 틀거나 그럴 때 이렇게 진한 검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연골과 뼈가 같이 손상돼서 다쳤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시술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연골을 이제 줄기세포로 재생시키고 동시에 인대를 봉합해서 같이 치료해서 좋은 결과를 보였던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발목 인대가 파열돼서 이제 치료를 받은 사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대 이제 파열해서 조금 더 진행이 됐을 경우에 이제 관절 연골 손상까지 올 수도 네. 있다는 설명 들어봤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제 여태까지 그 관절염에 대해서 치료 방법이 없다고 이제 발목 관절염은 그냥 참고 참다가 정 안 좋으면 인공관절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알고 계신 분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네. 연골 손상에 대해서 요즘에는 이제 중간배합 줄기세포나 이런 줄기세포를 통해서 초기에 오시게 되면은 비교적 간단한 치료를 통해서 연골 재생을 좀 유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연골이 이렇게 벗겨져서 내시경으로 봤을 때 연골이 하얀색의 연골인데요. 연골이 들려서 이게 자꾸 이게 나풀나풀거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디딜 때마다 아주 시큰거리고 통증을 심하게 유발하게 됩니다. 이게 항상 있는 게 아니라서 항상 참고 지내다가 나중에 늦게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초기에 오시게 된다면 간단한 내시경 치료로 한 2박 3일 만에 이렇게 줄기세포를 주입하고 연골을 재생시키는 방향 쪽으로 해서 치료를 해서 이분 같은 경우도 한 2, 3개월 동안에 잘 재활을 통해서 네. 비교적 건강한 삶을 잘 유지하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목인대 파열 치료 사례 여러 가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발목 인대 파열 그리고 관절 연골 손상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봤는데요. 시술 시 주의할 점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인대 파열은 그러니까 손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시경 치료가 좋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또 간단하다고는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게 병을 키워서 오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이런 시술까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오시게 된다면 비교적 좋은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초기에 잘 치료하게 되면 굳이 수술까지 안 가고도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초기 오시기를 각별히 권해드리고요. 네. 그 밖에 또 관절염으로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아까 전화 상담하셨던 아버님처럼 너무 오랫동안 관절염 고생하는데 이건 불치병이구나 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맞아요. 그렇지 않고 또 네. 치료 방법이 꽤 있습니다. 자꾸 첨단 의료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단지 그거를 제시하는 분이 있고 아닌 분이 있고 의사 선생님마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치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적극적으로 여러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들어보시고 한번 치료 방법을 찾아보시다 보면 훨씬 더 지금보다도 좋은 삶의 질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지낼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자, 양혁재 원장과 함께 방치하게 되면 2차적인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발과 발목의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발목 인대 손상의 경우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지 치료 사례들까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족저근막염입니다. 이것도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이 네. 좀 궁금해요. 네, 족저근막염이라는 네.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발바닥, 뒤꿈치가 우리가 이제 좀 이런 말은 참 죄송하긴 하지만 시청자분들께서도 다 저도 마찬가지로 네. 누구나 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직립보행 항상 걸어 다니다 보니까 발 뒤꿈치 쪽에 항상 체중이 가장 많이 부하가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뼈와 그런 것들은 버텨주지만 이 뼈 옆에 하필이면 같이 붙어 있는 힘줄, 그러니까 발가락을 구부리는 족저근막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게 뒤꿈치에 붙어 있다 보니까 얘가 이제 퇴행성으로 조금씩 충격을 못 견디고 퇴행성으로 끊어져 나가서 끊어지는 병입니다. 힘줄이 끊어지고 인대가 끊어지는 통증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우리가 항상 서서 디디고 걸어야 되는 그 그러니까요. 부위가 예. 찢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 모릅니다. 이 발바닥이 뒤꿈치가 아프다 보면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어디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걸을 때 좀 앉았다가 이제 좀 괜찮나 싶어서 걸으려고 하면 그 순간 또 찌릿하고 아픕니다. 네. 그래서 이런 통증 때문에 많이들 오시는데요. 이런 족저근막염이 항상 뒤꿈치 안쪽에 주로 많이 발생하고 주로 과로나 손상, 그다음에 퇴행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인해서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못 견디고 퇴행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족저근막염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너무 아프다라고 이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네. 증상들이 있으면 족저근막염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자, 가장 심한 증상은 네. 아침에 처음에 이제 좀 기분 좋게 일어나서 딱 걸으려고 하는 순간 아주 뒤꿈치에 심한 찌릿한 통증이 나타나면서 기분을 아주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딜 때 심한 통증, 네. 발바닥이나 발 뒤꿈치 쪽에 통증을 유발할 때 이거를 좀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밖에 또 이제 체중이 이제 주로 많이 실리는데 오히려 또 이제 활동을 하고 걷다 보면 증상이 또 사라지는 게 이상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힘줄이 조금 늘어나주면서 많이 걷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또 다시 또 통증이 좀 완화돼서 괜찮나라고 쉽게 사람을 좀 헷갈리게 만드는 병이 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네. 그래서 주로 서 있을 때 발바닥이 좀 뻣뻣하고 땡기는 듯한 느낌. 근데 가장 큰 특징은 아침에 첫 발을 내딜 때 가장 큰 통증을 유발하는 게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건강매거진 담당 PD님도 사실 종합병원이에요. 근데 네. 그중에서도 족저근막염을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네.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족저근막염이 잘 발생하는 고위험군이 따로 있을까요? 뭐 네. 직업군이라든지요. 맞습니다. 예.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요즘은 워낙 운동을 잘하고 여러분들이 좀 건강을 많이 챙기시다 보니까 스포츠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손상으로 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마라톤이나 등산 이런 것들에서 몸을 챙기려고 해서 건강을 위해서 좀 챙기다 보니까 오히려 또 병이 하나 생겨서 이런 족저근막염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오래 서 있거나 오래 뛰거나 오래 등산하는 경우 그밖에 이제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하이힐이나 이런 것들을 신으면서 오히려 입어보기 위해서 신었던 신발을 통해서 오히려 또 이런 족저근막염을 흔하게 앓게 되는데 이 젊은 여성분이 왜 이런 것들이 생기냐 보면 하이힐을 많이 신다 보면은 이 발가락 근육에 퇴축이 먼저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갑자기 단화를 신거나 평발로 해서 하이힐을 안 신은 상태에서 걷다 보면 퇴축된 상태에서 근육은 더 말려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쉽게 족저근막염이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에 이런 하이힐을 많이 신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마사지나 스트레칭이나 이런 족욕 같은 거를 좀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 밖에도 이런 비만으로 인한 과체중 또 아니면 오히려 또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급격한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의 이런 변화가 이 발바닥에는 영향을 줘서 족저근막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한 족욕만으로도 충분히 좀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해 네. 주셨으니까 한번 잘 실생활에 적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발바닥이 찌르는 것처럼 너무나 아프다는 족저근막염, 이제 통증에 따라서 치료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치료가 가능할까요?
족저근막염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는 대부분 병원을 가면 아마 체외 충격파나 도수치료나 물리치료 같은 것들을 권할 겁니다. 그랬기도 그 밖에도 뭐 약물치료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족욕과 가벼운 스트레칭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고요. 대부분은 이런 질환을 이런 증상과 물리치료랑 정 안 나을 땐 충격파 치료를 통해서 한 10명 중에 8, 9명은 좋아집니다. 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나머지 한두 명이 정말 심하게 아픈데 이런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아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대부분 그냥 방치하고 그냥 이건 고질병이니까 참고 지내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이게 이제 근막 유리술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제 뭐 바늘을 통해서 약간 좀 근막을 좀 유리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좀 더 발전돼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골격을 제거하면서 근막을 좀 이완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면서 동시에 주기적 주사나 약물 치료를 통해서 훨씬 더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없이 지낼 수 있는 근본적으로 낫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간단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만에 간단한 치료가 가능하니까요. 네. 만성적으로 너무 아파하시는 분들도 너무 참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족저근막염 증상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다양하게 있음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양혁재 원장과 함께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발과 발목의 건강 지키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환 알아볼게요. 이거는 많은 여성분들이 호소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여름철에 예쁜 신발을 신기가 어려워요라고 말씀하신 분들 계신데요. 네.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네, 지금 여름철에 가장 핫한 네. 게 이쁜 신발, 또 하이힐 말고도 요즘 샌들이나 이런 것들 워낙 이쁜 것들이 많이 나와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 또 어머님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항상 이쁜 신발을 신고 뽐내고 싶은데 하필이면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어지고 못생겨서 하필이면 이런 찜질방에 이런 데 가서 딱 발을 보이는 순간 너 발 왜 이러니?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무안해지고 얼굴 빨개지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네. 이런 경우가 이제 무지외반증인데요. 엄지발가락이 이제 퇴행성으로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리 주로 첫 번째 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으로 휘어지는 그러니까 외반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무지라고 하는데 이 무지가 이게 엄지발가락의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증상을 퇴행성 질환을 무지외반증이라고 합니다. 말은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발가락이 이상하게 안 이쁜 방향으로 네. 휘어지는 건데요. 하필이면 근데 이렇게 그 엄지발가락이 튀어나오면서 휘어지면서 이 돌출된 부위가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형적으로 전형적인 그 신발을 신다 보면 항상 이 튀어나온 부위가 신발과 자극이 돼서 빨갛게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쁜 하이힐이나 이런 신발을 신고 싶어도 이것 때문에 못 신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통증을 이제 점점 유발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초기의 적극적인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시청자 사연이 하나 접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사연 만나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78세 여성분입니다. 작년에 왼쪽 발목을 삐끗했는데 그 이후로 통증은 없는데 자꾸 붓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설명을 주셨네요. 네. 아무래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예. 연세가 있으시지만 여태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오셨다면 젊은 분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인대가 잠깐 삐끗하고 대부분은 아무리 길어야 2주에서 3주 안에 증상이 쭉 가라앉고 부기도 없어져야 되고 걸을 때 이제 불편감이 없어져야 되는데 2, 3주가 지나서 오히려 2,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목이 붓고 통증이 온다는 것은 아마 인대 손상을 벗어나서 이제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관계입니다. 마치 연골을 우리가 아스팔트 길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데 네. 이 연골이 이제는 인대 손상을 떠나서 발목이 붓는다는 얘기는 연골에 금이 가고 이제 떨어져 나가려고 약간 약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계속 방치하다 보면 결국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병을 방치하지 마시고 요즘엔 좋은 주사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오셔서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를 하시면 굳이 초기 오셨다고 하면은 아직 지금 다친 지가 얼마 안 됐고 부은 지가 네. 얼마 안 됐다고 하면 주사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 저희 무지외반증 이제 세 번째 질환으로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50대 이상 여성 10명 중에 3명에게 발생할 만큼 아주 흔한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성에게서 또 많이 네. 발생하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무죄반증은 선천적 아무래도 이제 가족력 저희 어머님이나 아니면 할머니 이런 분들이 한번 알았던 분들은 또 따님이나 이런 쪽으로서 유전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젊었을 때 멋쟁이로 이제 하이힐 신고 많이 다녔던 분들이
후천적으로 이제 원래는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상하게 30대를 지나서 이제 40, 50대가 되니까 다리가 점점 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후천적인 원인으로 신발이나 이런 좁은 신발, 앞이 아주 뾰족하고 이쁜 신발일수록 이런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굽이 높은 하일이나 발볼이 좁고 자주 신는 그러니까 신발 같은 이쁜 신발을 자주 신는 여성들이 이제 발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찔리네요. 아나운서분처럼. 네. 아, 어떡해요? 네. 네. 그래서 좀 피해야겠네요. 일단 편안한 그렇죠. 신발로 좀 바꿔 신고요. 네. 예, 좀 덜 그래서 이쁜 신발 신어야 됩니다. 모양이 예쁘지 않은 신발이 네. 발 건강에는 좋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하일병으로도 불리는 무지 외반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근데 네. 이거를 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될 경우에는 무릎이나 허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치료가 자꾸 전문화되다 보니까 치료를 지금 우리가 이제 발 쪽만 희게 되는데 발가락을 이제 발만 보다 보면 이제 네. 발가락이 저 변형이 더욱더 이게 진행이 됩니다. 네. 무지반증이 이제 좀 휘어졌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면 제발 좀 좋을 텐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진행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저희가 치료하기가 정말 힘들어지고 어쩔 수 없이 더 큰 수술, 간단한 수술도 아니라 더 큰 수술을 하게 돼서 되도록이면 초기에 더 악화되기 전에 진행되기 전에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무지반증만 오면은 참 좋은데 이게 뭐 미용적으로 휘었다고 해서 난 그 정도는 상관없어. 아예 뭐 발가락 휘는 건 뭐 어때?라고 네.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는 문제입니다. 이 발가락이 변형되기 시작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이 상대적으로 같이 밀려나면서 또 다른 네. 발의 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걸음걸이가 이상이 초래하게 되는데 이 걸을 때마다 시큰거리고 약간 좀 발가락이 찌릿찌릿하고 여러 가지 뭐 신경, 이제 뭐 모튼 신경 중에 이런 신경병이 또 생기기 시작하고요. 근골격계 질환으로 해서 아까 족저근막염이나 발바닥 힘줄 염증 이런 것들이 또 2차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병을 키우게 되면 또 병을 하나 더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간단한 병으로 더 진행되지 않게끔 네.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무지외반증이 좀 의심이 된다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좀 진단을 받아보시고요. 치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치료 방법이 조금 궁금해지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예. 대부분은 이제 그 보존적인 치료, 무죄반증은 초기에 이제 잘 오시게 된다고 하면 간단한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 그다음에 이제 보조기 같은 이런 교정 치료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굽이 낮고 좀 편한 운동화를 신기를 권하고 볼이 좀 넓은 거를 신기를 권합니다. 네. 그래서 각도가 보통 우리가 이제 왔을 때 엑스레이를 찍어보는데요. 20도 미만의 작은 각도면은 우리가 이제 비교적 간단한 치료를 통해서 보존적으로 해서 더 악화되기 전에 간단한 치료에서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게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뭐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각도가 한 30도 이상으로 해서 심하게 벌어졌고 이거는 이제 악화가 너무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무죄반증을 이제 수술을 했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무조건 뼈를 깎고 자르고 그렇게 해서 크게 열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즘에는 점점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비절개를 통해서 무죄반증에 대해서 무절개 교정술이라는 시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변형이 더 진행되기 전에 간단한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네. 무절개 교정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자세한 치료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네. 자, 너무 감동해서 저희 강의에 대해서 지금 감동해서 목소리가 감기셨는데, 자, 무죄반증의 무절개 교정술이라는 거. 참 이게 사람들이 이제 무죄반증 무조건 뼈를 깎고 이제 아주 크게 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의 그 기술이 자꾸 또 발전하다 보니까 이 무죄반증도 무조건 크게 열고 째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상처를 통해서 내시경을 통해서 무절개로 통해서 비절개 아주 작은 상처를 통해서 내시경을 통해 실시간 영상을 수술과 같이 똑같이 보면서요. 무죄반증을 수술하다 보면은 주변의 신경이나 이런 것들의 혈관, 그다음에 인대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시경을 통해서 카메라를 보고 돌출된 뼈를 부위를 확인하고 나서 절개하고 정상 각도로 교정해주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크게 째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내고 이거 한번 하고 나면은 거의 뭐 3개월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못 디디는 거 아니야? 아우 저는 그냥 지금 빨빨 덜고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하고 미뤄왔던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수술법이 간단하게 해서 치료해서 빨리 좋아지는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물론 이것도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너무 병을 키워가지고 오시면은 간단한 치료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각도가 더 변형되기 전에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각도가 너무 안 좋아져서 더 악화되기 전에 조금 더 미리 오신다고 하면 이렇게 좀 첨단 치료를 통해서 통증 없이 절개에 대해서 큰 통증 없이
간단하게 치료해서 평소에 신고 싶었던 이쁜 신발과 그런 것들을 신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잠시 좀 목이 메었는데요. 예. 너무 감동하셨나 봐요. 자, 시청자 네. 사연이 하나 접수가 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네. 자, 사연 보여주세요. 자, 33세 여성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도 될까요? 자, 무죄반증인 것 같은데 교정기로만 치료 중입니다. 교정기를 끼고 있으면 발가락이 너무 저려요. 이 정도면 병원을 가야 될까요? 자, 무죄반증인 것 같은데 교정기로만 치료 중이다. 이거는 이제 교정기가 요새는 인터넷상으로 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도 보조기 회사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교정기가 본인 발에 안 맞는 겁니다. 본인 발에 안 맞으면 발 쪽은 신경이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교정이나 잘못된 교정기를 차게 되면 옆에 신경을 누르면서 발가락이 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런 거를 계속 차고 있으면은 오히려 이게 뼈를 고치려고 하다가 오히려 병 하나를 더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교정기를 잘못 차서 함부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게 발 쪽에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교정기를 정확하게 착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이게 그냥 사서 본인이 맞겠지라고 해서 무리하게 쓰고 다니다가 오히려 더 병 하나를 더 얻어서 더 큰 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까지 저린 경우는 교정기를 안 맞는 거고요. 그 안 맞는 교정기를 무리하게 써서 신경병증이나 말초 신경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젊은 나이인데 잘못하지 마시고 그 교정기보다는 다른 교정기로 교체하거나 전문가랑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병원에 좀 빨리 가셔야 될 것 같다고 하니까요. 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네.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여보세요? 네, 네, 연세가 어머님. 어떻게 네. 되실까요? 연결이 잘 되셨어요? 네, 58년생인 58년생. 아, 예, 예. 네, 네, 그러시고요. 어머님, 어디가 불편하세요, 어머님? 발목이야. 네, 네. 언제부터 발목이- 아프셨어요, 발목이? 발목이 전에부터 아팠는데 아프다가 네. 좀 덜했는데 네, 네. 지금에 와서 더 심해요. 더 심해요. 지금은 어떻게 심하세요? 좀 걸을 때도 좀 많이 조금 불편하신가요? 이제 평지 걷거나 이럴 때. 걸을 때 이제 디딜락 하면은 네네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쩔룩쩔룩. 예. 예, 그래야 한참 좀 돌아다니면은 좀 덜하고. 네. 그래서 이거를 치료를 어머님 어떻게 하셨나요? 여태까지 뭐 약을 드셨나요? 아니면 뭐 침을 맞으셨나요? 약도 먹고요. 네. 침도 네. 신경 뭔 침이라 하면서 그거를 계속 맞았는데 그것도 이거는 듣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요. 아유, 오래되신 예. 거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근데 그럼 혹시 큰 병원이나 아니면 뭐 그런 쪽으로 가셔서 검사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있어야 있는데 이거 뭐 네. 지금까지 다 했는데 수술은 발목이라서 힘든다 하던데. 예, 발목 쪽이라서 수술이 힘들다고요? 예. 그래서 정확한 진단은 잘 모르시고요. 예. 예. 그러니까 발목을 이렇게 뼈가 어긋나서 그랬다 하대. 발목뼈가 어긋나서. 예. 원래 이제 아까 뭐 사진을 좀 이게 우리가 발목 안장이 이제 발목이 이제 그 말안장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아마 어머님 네. 뼈가 이렇게 휘어져서 뼈끼리 부딪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 관절염이 와서 이게 뼈끼리 부딪혀서 연골이 네. 닳거나 퇴행성 관절염이 네. 꽤 진행이 되면 이게 참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 될수록 통증이 또 안 가라앉고 통증이 좀 심하고 그래서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어머님이 이제 정확한 진단명은 아마 퇴행성 관절염일 겁니다. 발목에. 그래서 네. 이런 증상들을 이제 옛날에는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네. 그냥 약 먹고 참다가 한 나이가 한 70대 넘으시면은 그때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인공관절을 대부분 권하셨거든요. 아, 발목에도 인공관절이 돼야. 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 상태가 근데 인공관절이 무조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상태를 조금 더 전문 병원을 좀 오셔서 상태를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물론 큰 병원을 한번 갔다 왔다고 하지만 또 의사마다 또 전문가마다 치료하는 또 기술이 다르고 의술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상황이 의외로 생각보다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냥 한번 얘기 듣고 그거에서 포기하고 그냥 지내지 마시고 한번 더 찾아보시고 더 전문 병원을 찾아봐서 우리가 이 어머님 같은 발목 관절염에 대해서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정 안 난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줄기세포나 이런 휜다리 교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관절염을 좀 적극적으로 치료해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인공 관절을 하게 네. 되면은 네네네. 오래 걸리야. 보통 이제 인공관절이 적응한 기간은 3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디디지 않는 건 한 달 정도, 그리고 기부스는 보통 한 4주에서 6주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그 전형적인 부츠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보통 입원하게 되고요. 수술은 그렇게 크지 않고 통증은 좀 뭐 3개월까지는 적응 기간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건 있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 수술이 잘 되고 잘 걸으면 3개월에서 6개월 뒤에는 아주 잘 걸을 수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 네. 잘 설명을 해 네,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어머니 잘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시청자 사연이 또 하나 접수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볼게요. 79세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네, 이 3년 전부터 네. 오른쪽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했고, 꽤 오래되셨네요. 그러네요. 3년이면은 이제 지금은 양쪽이 다 아파서 서 있을 때 중심을 잡는 것도 힘들다. 치료를 받아야 되냐? 양쪽이 다 아파서 서 있을 때 아프다는 거는 이건 병을 너무 키우신 겁니다. 그래서 근데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양쪽이 다 아프다는 것은 이제 가능성은 아마 이제 이렇게 3년 동안 아팠다는 거는 크게 아프지 않고 또 좋았다 아파졌다 좋았다 아파졌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태까지 버텼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근데 이게 좋은 방향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진 않고 점점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오른쪽이 아픈 거를 참고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왼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왼쪽 발바닥까지 이제 문제가 온 거죠. 그래서 가능성은 이제 발바닥이 아프다고 하면 뭐 아무래도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족저근막염. 그 밖에도 이제 거고라 관절이나 이런 발바닥 쪽에 여러 관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관절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절염을 또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인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병을 너무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아팠을 때 빨리 치료해서 왼쪽이 더 진행되지 않게 막았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오른쪽도 치료가 안 되니까 왼쪽까지 병이 다 커진 거죠. 우리 하지, 이게 고관절이나 무릎, 발목 쪽은 항상 그 초기의 병을 잘 치료해야지 그걸 병을 악화시키다 보면 반대쪽도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병을 키우지 마시고 이런 경우는 빨리 오셔서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치료가 좀 필요하신 상태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고요. 예후가 좋았던 환자 사례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하나 네. 만나볼게요. 자, 무죄반증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모양적인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적 감각이 있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잘 미적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 많고요. 네. 그래서 치료 전에 이제 이분은 그렇게 심하지 않으셨던 분이다. 그래서 가장 전형적으로 비절개 내시경을 통해서 아주 간단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치료 전에는 다리가 이제 엄지발가락이 휘어지면서 두 번째, 세 번째가 밀려나고 있었는데 네. 치료 후에는 간단한 핀 치료를 통해서 다리가 똑바라지고 발가락이 똑바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휘어진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간단한 치료는 조금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두 부위를 같이 이제 교정을 통해서 심한 교정을 같이 교정을 해서 똑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불가능하진 않는데 빨리 오실수록 아프지 않고 빨리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많이 휘어질수록 더 이제 치료가 좀 복잡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초기에 병원을 찾아가셔야 될 것 같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인대 손상, 발목 인대 손상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치료받을 때 주의할 점 있으면 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이제 무죄반증은 이제 치료가 불가능한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발목이나 발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할 때 무죄반증 말고도 여태까지 지금 발에 대해서 가장 흔한 질환들 인대 파열이나 관절염, 그 밖에도 이제 족저근막염 이런 병들을 솔직히 말하면 이 시청자분께서 안 알아보신 분은 거의 없을 정도로 가장 흔한 질환이고 또 특히나 여름철 우리가 관절 질환은 대부분 이게 이제 겨울에 많이 아파하는데
이 발바닥 질환은 여름, 겨울 상관없이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아픈 거라서 항상 아픕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운동이나 야외 활동 전에 이런 인대나 이런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인대를 이완시키고 충분한 준비 운동. 우리가 이제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항상 하듯이 몸도 발바닥도 우리가 갑자기 걸으려고 하면 아플 수 있지만 충분한 준비 운동, 스트레칭을 하면은 그 손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생활 습관을 통해서 정상, 체중이 갑자기 늘거나 갑자기 주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발바닥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유지를 하고 몸 상태를 공유해서 강도, 운동의 강도를 너무 갑작스럽게 늘리지 말고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이힐보다는 쿠션이 있는 운동화나 이런 편한 운동화를 신어서 우리가 이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우리 발 쪽의 건강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이게 맨 발바닥에 있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발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네. 이 발의 건강을 소중하게 제2의 심장이란 말처럼 건강하게 잘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 하나 더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7년생입니다. 네. 73세요. 네, 네네네. 73세시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직접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처음에는요. 네네. 제가 왼쪽 척추 네. 전추뼈가 네. 돌출되었다고 상전 부위증이라고 그러대요.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 왼쪽이 아팠는데 네. 이제 그거는 조금 괜찮은데요. 네네. 많이 좀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네. 걸었더니 네. 오른쪽 복숭아뼈라고 있지 않아요? 네네. 거기가 물이 차고 부어올라요. 네. 예, 그래서 그 고통이 좀 심합니다. 아프세요, 그게? 그렇게 많이는 안 아파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래서 그게 물을 한 2번, 3번 빼봤어요. 동네 의원을 뺐는데 가서 도로 차고요. 또 차요. 예. 거기 원장님은 심장 높이로 해서 저녁에 잘 때 발을 높이 올리고 자라고 그래서요. 네네네네. 올리고 잤더니 아침에는 조금 빠져요. 근데 낮에 활동하고 나면 또 저녁에 또 다시 부어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간단하게 이게 좀 뭐 정확한 사과는 이제 진찰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네. 의심하는 거는 아마 이제 바깥쪽 복숭아뼈에 있는 그 점액낭염이라고 해서요. 그 예. 복숭아뼈 옆쪽으로 해서 물주머니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물주머니가 그냥 물주머니로만 딱 있으면 좋은데 아버님 같은 케이스는 아마 관절하고 통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관절에서 이제 관절염이 살짝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 이제 물을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물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보니까 옆에 물주머니 쪽으로 새어나와서 땡땡 부어오르는 건데 이거를 네. 그냥 물만 뽑았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예. 아버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물주머니에 대해서 물 뽑는 걸 자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거꾸로 이 주사바늘이 들어간 자리를 통해서 세균이 들어가서 오히려 염증, 화농성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물을 뽑는 건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예. 물 뽑는 원인, 이제 물이 차는 원인이 아마 발목에 관절염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예. 발목 관절염에 대한 좋은 주사 치료들이 있으니까 발목에 대해서 주사 치료는 약물 치료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물주머니도 같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수술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절대. 그쪽은 함부로 수술했다가 염증 생기면 아주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발목 쪽으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지 한번 상의를 드립니다. 네. 예. 네, 이 감사합니다.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잡는 치료부터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양혁재 원장과 함께 발과 발목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어떤 질환이든지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좋은 예방법 있으면 끝으로 좀 간단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무릎, 발목, 고관절 이것이 우리 몸을 지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관절들입니다. 우리가 맨 발끝에 있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이런 발목 관절도 관절을 튼튼하게 오랫동안 쓰려면 중요한 스트레칭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운동을 통해서 적절하게 근력을 또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발목에 무슨 근육이 어디 있어? 라고 또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만져지진 않지만 그 종아리 근육과 이런 것들이 발목과 연결돼서 발목의 인대와 그런 것들을 상호 보완 작용을 통해서 관절염을 예방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법들이 있는데 이 발목에 대해서 운동법들을 좀 익숙하게 좀 네. 배워서 병원에서 좀 티칭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발목도 예방할 수 있다면 운동을 통해서 관절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을 통해서 근력을 강화시키고 스트레칭을 많이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 관절을 건강검진을 통해서 관절염까지 악화되지 않게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해서 치료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예방법까지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오늘 발과 발목 질환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 알아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혁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